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최근에 CPI 데이터도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PPI 데이터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은 고점을 찍었죠. 나스닥도 고점 근처고요. 자, 이제 중간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한 3달 정도 남았죠.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분주할 것 같거든요. 참, 근데 우리가 보는 CPI 데이터나 PPI 데이터는 과연 진실일까요? 저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다소 이 통계 마사지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이요, 사실. 그것도 대통령이 선거를 포기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든 사실이죠. 자, 금리는 여기서 오르지 않아야 되고요. 물가는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고점을 찍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중간 선거에서 선방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 전쟁에 대한 책임과 전황에 대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금 유가도 높은 상태니까요. 이란도 이런 상황을 아니까 이제 버티기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제목에서는 이 합병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하긴 합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도요. 저는 100가지 생각을 해봐도 합병은 근시일 내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합병을 한다고 해도 테슬라 주주에게 진짜 엄청난 당근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게 금융공학적으로요, 절대 각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할 거면요, 테슬라 주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가 동의할 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식 매각을 강제로 해야 되니까 양도세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건 한국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 자, 이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합병에 찬성할 필요는 저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엊그제 이 스페이스X 내부 연설이 나왔더라고요. 자,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연설을 보면서도 많이 감화가 되는 것 같던데, 저 또한 이제 머스크를 오랫동안 봐왔고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니까 아마 그걸 그대로 한 게 아닌가. 저는 대단한 느낌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는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봤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발표에 너무 몰입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내 발표를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름 제 견해를 넣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스페이스X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행성, 여러 행성을 살아가는 종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죠? 머스크는 이제 화성 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녹아있죠. 이 부분에 감흥을 받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감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인류의 생활권이 넓어진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 자체로.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는 그 환경위기는요, 느낌이 옵니다. 그냥 지구 하나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부분 제가 얘기를 하면서요, 또 재밌는 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얘기한 건데 한번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삶이라는 것, 하나의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를 푸는 일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머스크 형님이 이제 본인은 우주를 항해하는 문명이라는 이 원대한 부분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작게 로보택시가 잘 되어서 내 자산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머스크를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제가 투자한 액수를 보시듯이요, 저 테슬라 머스크 정말 좋아합니다. 다만 저는 작은 사람이고 머스크는 천재이자 대인배니까 이 세계관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추구하는 목표나 아니면은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숭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주로 가는 것만큼이나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스페이스X의 시작과 로켓의 재사용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죠, 그죠? 특히 로켓의 재사용은 진짜 전유를 할 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 다 아는 사실이고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한 건 팰컨 헤비하고요, 드래곤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 근데 스페이스X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이정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이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테슬라 주주분들은요, 팰컨 헤비나 드래곤 우주선으로 가슴이 좀 뜨거워지십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페이스X 주식을 전 사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별로 뜨거워지지 않는다. 설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머릿속 테마는요. 저는 이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FSD, 로보택시, 미래의 옵티머스 이 정도라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주산업이 나오고 우주산업 기업과 시너지를 낸다면서 합병을 하자 이러면은 테슬라 주주의 인식은 거기까지는 넓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합병 명분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어떤 산업이든지 그 결합을 잘하면 시너지가 되긴 합니다. 좀 멀어 보이는 제조업하고 금융업도 있잖아요. 합치면요. 하나의 기업이 되면 시너지가 되거든요. 자, 이 간극을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합병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 아직 찬동하지는 않습니다만요. 그 철학을요. 자, 다음 얘기한 게 스타링크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기 전에는요. 누구도 이런 글로벌 단위의 사기업이 위성을 띄워서 고대역 폭으로 넓은 범위로 오지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깔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칭찬할 만한 업적이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0% 이상을 스타링크가 처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말 그대로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뭐 경쟁자가 있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독점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 분야에서는 지금 스타링크가 압도적이죠. 위성만 해도 10,000개가 넘지요. 이거를 이제 10만 개까지 늘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자, 원대하다. 스타링크는 잘 되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스페이스X의 캐시카우는 스타링크지 않습니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하니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성을 10만 개를 깔려면 그 인프라 투잡이나 데이터 센터도 훨씬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캐펙스도 많이 들 텐데 재무지표에서 타산을 맞춰가면서 과연 10만 개까지 위성수가 늘어나면 갑자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전기차 사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21년인가 이 모델 Y가 성공을 하고요. 전기차의 폭발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일론 머스크가 2천만 대, 그러니까 10년 후까지 2천만 대 파는 게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도 했고요. 그때의 마진과 성장률을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 멀티플이요. 뭐 500, 막 1000 이렇게 우습게 넘겼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겠다, 잘할게, 엄청나게 발전할 거야. 이렇게 저는 말하는 것도 좋지만 꼭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팔란티어처럼 조용히 성장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듯한 이야기죠, 이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10만 개까지 위성수가 늘어날 거다. 장대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전기차 캐즘이 오듯이 이렇게 캐즘이 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의심스럽긴 했거든요. 인공지능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트래픽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이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죠? 역으로 생각하면요. 캐펙스 투자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요. 합병이 머스크에게 필요하긴 하죠.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합쳐야지 빅테크에 대항할 만한 시총으로 투자 크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자, 스타쉽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스타쉽이 지금 2,500톤 수준에서 100만 톤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서 1,000만 톤까지 끌어올릴 거다. 이 정도 화물을 실어 나라야 달이나 화성에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너무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최종 목표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쉽으로 올리는 화물량이 개선돼 나간다. 이거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100만 톤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달이나 화성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스페이스X가 이익이 나면서 투자를 받을 만한 좋은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와 가까운 우주 궤도에 데이터 센터와 발전 설비를 갖춰서 그 데이터량이나 전력을 다른 회사나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을 메가팩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머스크도 이렇게 할 거다 정도의 이정표를 제시한 수준으로 봅니다. 달이나 화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스타쉽이 100만 톤 이상의 짐을 싣기 위해서는요. 당연한 논리지만 넘어야 할 산이 거의 에베레스트급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게 저는 또 꼭 합병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이 이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요. 스페이스X가 xAI하고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훈련용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 인프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매출이 커질 겁니다. AI 하이퍼스케일러로 진화를 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수익이 되니까. 2027년 말까지 스페이스X의 AI 컴퓨팅 용량을요, 현재 10배인 10기가와트 수준까지 늘리겠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인프라가 완성되면요, 400조나 600조 규모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대요. 2027년 말까지요. 저는 말이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투자금이죠. 이 정도 거대하게 지을 곳도 못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각 주들은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자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부지 선정도 어렵고요. 물이나 전력도 지금 어려운 판에 이걸 갑자기 10배를 어떻게 내년까지 늘리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정도 인프라 투자를 스페이스X 혼자서 할까 싶기도 하고요. 합병이 필요하다는 말을 넌지시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lok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의의가 있긴 했거든요. 인류가 인공지능을 완전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 너무 똑똑해질 거니까.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초천재적인 애가 있어요. 근데 키울 때 부모가 옳고 바르다 믿는 가치와 신념을 애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머스크 자신이 그록에다가 그런 가치와 신념을 심어서 우주 인프라와 AI 학습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록도요,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보다 10배 더 큰 규모를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정표죠. 그죠? 우주에서 펼쳐질 우주 인공지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목표도 굉장히 원대하죠. 그죠? 내년 말까지 10기가와트 규모에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와트당 가치를 30에서 50달러로 본다면요, 내년 말까지 10기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을 가동을 하면 연간 매출이요 3억에서 5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10기가와트 전력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10개 정도 되는 급입니다. 근데 이만한 전력을 어디서 구해서 인공지능을 가동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면 이해를 제가 하겠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스크라면. 근데 이 내년까지요? 글쎄요. 합병만큼이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력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합병을 하면 좋을 거야. 이야기를 내년 되면 스페이스X 돈 많이 벌 거니까 합병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인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좀 해봤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늘 건데 테슬라 주주들아, 합병하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 되겠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제가 사내 발표를 한번 봤는데요. 사실 제가 뭐 되게 비판적으로 봤죠. 그죠? 근데 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바에야 테슬라 투자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테슬라 투자를 하는 목표가 확실하긴 하니까 뭐 그간에 쭉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했고요. 또 머스크는 또 뭐 최고의 CEO 아닙니까? 인사이트도 대단하고요. 미래를 잘 예측하긴 하지만 좀 과대한 목표를 잡고 홍보하는 방식을 많이 쓰니까요. 너무 고지고대로 듣고 기대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요새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고 하는 건 좀 공식 용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내 연설에서 보시듯이요. 희망에 찬 그 미래 전망은요, 엄청난 투자의 근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서도 합병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3부작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합병은 절대 간단하지 않고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부작 찍었을 때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요, 합병 비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일단 스페이스X 락업 해제도 다 안 된 실정이죠. 테슬라 주가는 지금 정체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을 해도 스페이스X의 락업 해제로 주가가 더 내리면요, 더 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격으로 고정을 한다고 해도요, 테슬라 주식 한 주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주식 3주로 바꿔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안 하실 거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 주가가 대략 한 140달러 근처인데 3주를 합치면요 한 430달러 정도인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우리가 주가 430달러 보고 들어온 건 아니죠. 로보택시하고 FSD 하면 진짜 뭐 1000달러, 2000달러, 우리가 캐시우드가 주장했던 그 비전을 보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합병 시의 교환 비율은요. 스페이스X가 새로운 주식을 찍어야 됩니다. 신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꽁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가 한 주의 가치가 엄청나게 낮아질 건데 이러면 더욱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가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도대체 교환 비율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냥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잡는 거는요. 찬성을 왜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성 합병을 안 해도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요. 연계가 잘 됩니다. 머스크는요. 지배력을 원하긴 하지만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스페이스X로 들어오는 투자라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완성이 될 로보택시나 FSD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합병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 합병을 안 할 거면 로보택시도 질질 끌 거야. 이렇게 만약 이런 스탠스로 나온다면 본인이 자기 눈을 찌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 주가가 정체가 된다는 건 로보택시가 정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로보택시가 정체가 돼서 주가가 정체가 되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시총이 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거대한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투자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머스크한테 이렇게 하자 해봤자 아무 의미 없죠. 누가 제 말을 듣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전 지금 오늘 말했던 것처럼 스페이스X 사업에서요. 이 눈에 잡히지 않는 비전을 보는 것보다요. 로보택시의 사업, 이게 바로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머스크 형님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합병 이야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요지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스페이스X 사내 연설하고 이렇게 첨부를 시켜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상 하이베타 투자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휴가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요. 아마 8월 중순, 그러니까 제가 8월 15일부터 휴가인데 그 이후로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업로드를 좀 못할 것 같거든요.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최대한 빨리 복귀를 해서 빨리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